저는 술에 의존하며 술 뒤에 숨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저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오면 술 뒤에 숨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A에서 2년째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 한입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마신 술이 제 음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술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으로 남에게 할 수 없었던 말이나 행동들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었고, 전 거기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였고 아버지는 지체장애가 있으셨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게 힘드셨는지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를 폭행하셨고, 그런 날이 있을 땐 동생과 저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니며 지내야 했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난 커서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저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술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만 뜨면 술을 찾았고, 아침이든 새벽이든 시간은 상관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술을 먹는 것은 예사고, 편의점 앞 공원의 벤치가 제 술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옆 건물 화장실에 숨어서도 먹었고, 회사에 술을 숨겨두고 먹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술에 찌들어 있었고,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술 먹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술을 끊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 손은 술병을 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한 중독 전문 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외래 진료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그 당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입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술값으로 다 써버렸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다음 월급까지 버티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밥값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금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저는 믿는 종교는 없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만큼 저는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정말로 전 6년 동안 술 한 잔 먹지 않고 금주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6년이 유일하게 사람답게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끊은 술을 우연한 기회로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눈만 뜨면 술을 먹게 된 거죠. 저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AA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AA 모임에 환자복을 입고 참석하면서 멤버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듣고 또 저도 경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는지, 갑자기 찾아오는 음주 충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원 후 뭐부터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퇴원하였고 그날부터 꾸준히 AA 모임에 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다닌 지 3개월쯤 지나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가 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으니 아버지께서는 한쪽 다리에만 너무 의존해서 걷다 보니 발가락이 휘어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아마도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그 순간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아버지를 더 편안하게 걷도록 해드리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술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죄책감으로 남아서 그 죄책감이 내 단주에 방해가 될까봐 그것이 아버지에게 수술을 권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수술을 하셨고 2, 3일 정도면 끝난다던 선망 증상이 약 3개월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망 증상으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씻으며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변을 보셨습니다. 제가 간병을 하면서 더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술에 의존하며 술 뒤에 숨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저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오면 술 뒤에 숨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온통 술 생각만 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전 병원을 나와서 술집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건 제가 그 순간에도 술을 먹지 않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그러면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 몸은 그대로였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해줄 게 없다며 퇴원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퇴원하고 집에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아버지를 케어하시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몸 상태는 기어서 겨우 화장실만 다닐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와 소통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까지 두 분을 간병해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술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날 때마다 모임에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선생님의 단주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집으로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요.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부모님을 간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이런 상황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만약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면 부모님을 내팽개친 자식이라는 죄책감을 안주삼아 저는 평생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AA 안에서 지내면서 늘 감사함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멤버 선생님들의 도움과 경험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멤버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